자, 여러분 이게 무선설비 기사 실기 중에서 일가제가 여러분 지금은 신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한 부분이 있어서 일가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 네 문제, 뭐 다섯 문제 이 정도 한번 간추려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1번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미분기인데 CR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죠? 미분기죠, 그죠? 고역이고 저항 한 개에다가 그 다음에 캐패시터 한 개를 이용하여 미분기를 설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CR로 이렇게 미분 만약에 적분기로 이렇게 저항 한 개, 컨덴서 한 개 이용해서 적분기로 하라 그러면 너 두 개를 바꾸면 돼요. R, C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은 설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C 값을 구하든지 뭐 여기는 지금 출력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양의 귤기에 대한 출력 전압을 계산하래요. 그래서 앞에 회로를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콘덴서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입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출력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여기가.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찍으면 여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하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전류 방향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여기 콘덴서 C에다가 C에 DT분의 DVI 여기 전압이 여기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죠? 여기 전압이 VI가 걸리고 여기 전압이 V 제로가 걸리고 그죠? 여기 전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R분의 V0 이렇게 걸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 놓고 갖다 놓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C에 DT분의 DVI는 R분의 V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출력 전압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면 R, C에 DT분의 DVI 입력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입력이 어떻게 돼요?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5V부터 5V니까 총 10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여기 시간축이거든요. 여기 DT분의 시간에 대한 입력에 대한 변화값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기만 하시면 돼요. 한 주기만 이렇게 해서 한 주기. 뭐 여기서부터 하든지 뭐 보시면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0부터 가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니까 C까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RC에다가 대입을 하면 출력은 R이 2.2kg 줬대요. 2.2kg니까 10의 3성 곱하기 콘덴서가 0.001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보시면 입력에 대한 거니까 입력이 10V죠, 10.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한 주기 시간에 대한 한 주기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네요. 5까지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5 곱하기 5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분의 전압은 입력 전압은 10V.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총 합식 그렇게 하면은 값이 계산해 보면 공학용 계산기 딱 치면 4.4V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출력이.
이렇게 일가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회로를 설계를 해래요. 그러면 설계를 이렇게 CR 미분 또는 적분이면 RC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계산식 여기는 지금 출력 전압이잖아요. 출력 전압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소자를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15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L하고 C를 이용한 이게 정합회로거든요. 정합회로인데 자, 이게 집중 정수 회로에 의한 정합회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처럼 평행 이선식 여기처럼 평행 이선식으로 급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동축 케이블을 로 급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아직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동축은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앞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동축은 그러니까 요거도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관련되는 문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급전선을 그러니까 평행 이선식을 이용한 급전선이에요. 정합회로. 자, 이게 보면 여기 보시면 C하고 L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이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이쪽에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쪽에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저항, 이게 부하 저항이거든요. 부하 쪽에 이게 만약에 이제 안테나가 되겠죠. 지금은 만약에 뭐 수직 접지 안테나 그러면 요게 여러분 이렇게 수직 접지 안테나예요. 안테나, 수직 접지 안테나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이쪽에 들어오는 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선로에 특성 임피던스하고 여기 부하 쪽에 임피던스하고 비교해 가지고 특성 임피던스가 부하 임피던스 클 때가 있어요. 그다음 하나가 더 있겠죠. 특성 임피던스가 부하의 저항보다 작을 때. 다르게 말하면 부하의 저항. 그러니까 수직 접지 안테나면 수직 접지 안테나의 임피던스가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보다 클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요 C가 작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C 값이 뒤로 오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C 값이 요쪽으로 오면 돼요. 부하 쪽으로 오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회로를 설계하면 돼요. 여기 지금 회로 설계거든요. 그래서 평행 이선식으로 급전할 때 정합 회로를 설계하라 그러면 값을 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준다고요. 이건 동축 케이블인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했구나. 그러니까 값을 줘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특성 임피던스 값하고 이 수직 접지 안테나의 저항 값하고 줍니다. 그럼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디가 큰지를 보고 그 계산식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C 값하고 J 오메가 여러분 C는 그 소자고 콘덴서의 값은 여러분 XC가 돼요. 용량성 리액턴스 해가지고 J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XC는 유도성 리액턴스에서 J 오메가 L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 두 개에 대한 J 오메가 L에 대한 거 두 개를 서로 얘는 병렬, 얘는 서로 직렬해가지고 두 개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복소수 값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 나온 이 결과값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L 값이나 C 값을 구하라 할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L은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오메가예요. 오메가 여러분 갑주파수니까 어떻게 돼요? 2파이 F가 되겠죠. 2파이 F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에 큰 데서 작은 걸 뺍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루트 씌우고 큰 데서 작은 걸 빼요. 그 다음에 작은 값을 앞에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은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R 값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에 여기 R이 나오고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R분의 G0 마이너스 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편한 걸 어쨌든 여러분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제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쨌든 봐요. L하고 C는 여러분 반대예요. 서로 상반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자 봐요. 요렇게 묶이잖아요. 그죠? 큰 데에서 작은 걸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묶인다고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압 변동률 같은 거로도 보시면 자, 큰 데에서 작은 걸 빼요. 그러니까 무부하 전압에다가 부하가 있을 때 전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뺀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여요. 맞습니까? 부하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작은 값이 올라가겠죠. C 값은 반대예요. 보시면 똑같이 뭐요? 큰 데에서 작은 걸 빼요. 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묶이죠. 이렇게 묶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는 반대이기 때문에 큰 값이 밑으로 왜 얘가 보시면 L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C는 이렇게 반대니까 분모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은 분자로 가면 C는 분모로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를 시험 보실 때 기억이 날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요 값에다가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래서 값 주면 여러분 각각 대입해가지고 L이나 C 값을 구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뭐랬어요? 평행이선식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 값을 주면 요 공식에다가 각각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걸 한번 보시죠.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 보시면 자, L과 C 각 한 개를 이용해서 각각 수직 접지 안테나, 이게 수직 접지 안테나죠, 그죠? 동축 케이블로 곱정 이게 동축 케이블이에요, 여러분.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안쪽하고 안에 도체하고 내부 도체하고 이렇게 외부 도체가 서로 달라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불평형 케이블이라 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요 내부 도체하고 외부 사이를 유전율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동축 케이블이 여러분 보시면 특성 임피던스가 지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안테나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가 있겠죠. R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설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건 문제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정합 소자 L 각각 계산한 안테나의 복사장이 R이 20이고 특성 임피던스가 70ohm이고 주파수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성 임피던스가 75ohm이고 안테나의 복사장이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여러분? 75고 얘가 뭐야? 25ohm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성 임피던스가 안테나의 복사장보다 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 특성 임피던스가 복사장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 이게 특성 임피던스가 75ohm짜리가 있고 50ohm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온 거는 75ohm으로 나온 겁니다. 아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 특성 임피던스가 여기 안테나의 복사장보다 클 때는 C하고 L로 이렇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게 얘가 이렇게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도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거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특성 임피던스가 복사장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C가 여기로 옵니다. 이 L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설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공식에다 이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뭘 구하랬어요? 이렇게 해서 L과 C를 계산식에 L과 C를 각각 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자, 공식이 자
여기에 C가 있고 지금 여기 지금 L이 있죠, 그죠? L이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 여러분 L은 2오메가로 들어가요. 2오메가 아십니까? 2오메가. 그래서 L은 2오메가 분의 아까 한 거니까 여러분. 요것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2오메가에 R분의 루트 R분의 큰 거에서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작은 거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L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오메가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각주파수니까 얘는 뭐였어요? 2파이 FH 그죠? 주파수가 전송 주파수가 28메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파이 F니까 여기 4가 되겠죠. 파이니까 3.14고 그다음에 28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승이 돼요. 그리고 복사저항 값이 25이잖아요. 20 주고 루트 이렇게 해서 R분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20분의 75 마이너스 1을 됩니다. 계산기로 때리면 L 값이 94.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94 나노 헬리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 값을 만약에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내려가겠죠. 맞죠? 왜 그러냐면 여기 C가 반대니까 얘도 똑같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2오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오메가 D0의 분의 1의 루트 R분의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입하면 이렇게 똑같이 대입하시면 돼요. 그 대신 얘는 4고 얘는 2잖아요. 그죠? 대입하시면 126 피코페럿이 된다. 이렇게 결과값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C 값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오메가 R, 2오메가 R 그죠? 그렇게 대입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큰 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이런 봐봐요. 반대 다 바꿔주면 돼요. 여기가 G0가 되겠죠? 여기는 R 플러스 여기는 G0가 되겠죠. 여기는 G0가 특성 임피던스 되고 얘가 R이 되고 얘는 G0. 그다음에 이렇게 묶지,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을 하면, 그죠? 그다음 거는 반대로 보시면 되니까 별로 여러분 해결하는 데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해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가 보시면 그 다음 문제 필터 같은데 필터죠. 필터예요. 자, 여기 지금 문제 4번인데 L과 C를 이용해서 전 K형 K가 여러분 전 K가 루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특성 임피던스예요. 또 C분의 L이 맞습니까? 이렇게 전 K형에서 파이형입니다. 파이형 또 T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이형을 설계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설계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설계하냐면 얘를 L로 주면 얘는 2분의 C가 돼요. 얘도 2분의 C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는 말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제가 감독관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다 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상반기 때나, 이게 우리 수강생인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감독관 답안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렸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여러분, 일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 설계, 시설계, 감정 설계인데, 빵점 맞으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건 뭐야? 식격이에요. 아십니까? 아니면 뭐야? 식격이 아니더라도 봐봐요.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작업형 회로를 만들고 측정하고 이렇게 답 적고 이게 40점이에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20점이에요. 60점이라고요. 그게 만점 맞아 60점이잖아요. 60 만점 맞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하나도 못 맞추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식격을 시켰다가 이제 뭐 다시 시험까지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따져야 돼요. 아십니까? 그 친구는 좀 알아가지고 따져가지고 감독관이 다른 데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독관들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칭주법 이게 여러분 공칭 임피던스라 그래요. 아십니까? 그래서 차단 주파수가 100kg래요. 이렇게 됐대요. 얘는 75 이렇게 줬대요. 자, 그러면 회로 설계를 했어요. 회로 설계하고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파이형이죠, 그죠? 파이형이에요. 저역 필터입니다. 고역은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반대입니다.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L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L을 구합니다. L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어요. EK분의 리액턴스예요, 리액턴스. 맞습니까? EK분의 리액턴스고 EK분의 오메가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얘가 여러분 1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EK분의 리액턴스요. 그럼 얘가 리액턴스 X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잖아요. XL이 있고 XC가 있잖아요. XL은 J 오메가 L이고 XC는 J 오메가 C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L이잖아요. 그죠? 핵심이 L이기 때문에 L 구하라 했잖아요. 2분에 보시면. 그래서 XL이 되겠죠. 그래서 J 빼고 복소수 빼고 그래서 오메가 L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 오메가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2파이 F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2하고 여기 2하고 날라가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주파수부터 구할까요? 이게 차단 주파수거든요, 여러분. 차단 주파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요? 2파이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2파이 L분의 2K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요 2하고 요 2하고가 약분되기 때문에 얘는 파이분의 L에 K가 됩니다. 맞습니까? K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L을 구하려 했으니까 L은 넘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의 차단 주파수에 K가 되겠죠. 그죠? 공칭 임피던스. 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대입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얘는 왜 28을 이었냐면 여기가 2L로 여기 2L로 줬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거예요. 여기 2L을 줬기 때문에 여기 2하고 여기 2하고 약분되기 때문에 아십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저는 바로 해볼게요. 파이가 3.14잖아요. 그죠? 3.14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100kg잖아요. 그죠? 차단 주파수 100kg래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성 분의 K가 공칭 임피던스가 75ohm이에요. 그러면 0.24 mH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0.24 mH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도 구할 수가 있겠죠. C는 여러분 두 번째 C 보시죠. 콘덴서 C는 봐봐요. 여기서 똑같은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봐봐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얘가 뭐요? J 빼고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가 되겠죠. 4. 그죠? 그래서 4 파이의 차단 주파수분의 공칭 임피던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공식 만약에 C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도 같이 보시면 요걸 여러분 해결하면 나머지는 뭐 여러분 꼭 공식 아니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4분의 이렇게 저역이에요. 뭐 저역이 있으면 여러분 고역이 있겠죠. 고역은 서로 반대한다 하면 된다 했지 제가. 그럼 여기서 고역은 어떻게 되냐면 L은 4파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고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 주파수 분의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콘덴서 C는 똑같아요. 4파이 차단 주파수의 공칭 임피던스 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만약에 여러분 설계하고 뭐 L을 구하든지 C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를 잠깐 볼게요. 그 다음 문제가 이게 독학한 문제거든요. 가이드, 웨이브 가이드인데 요게 여러분
이게 지금 안테나 이론에 있어요. 안테나 이론에 있는데 이게 좀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이게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손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 해결한 사람이. 자, 보시죠. 그리고 도박관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좀 추가를 할게요. 이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자, 먼저 여러분 TE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파란 거 첫 번째 TE 앰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E가 일렉트릭 전개예요, 아십니까? M이 여러분 뭐냐면 자개예요, 자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T가 뭐냐면 트랜스버서 직교라는 의미입니다, 아십니까? 그럼 뭐요? 전개도 직각 직교고 자개도 직각 직교인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행파 전파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전기자파, 전기 그죠? 전기하고 자개하고의 파, 그죠? 전기자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여기 x,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만약에 z축이라 할게요. 여기 평면에서 이렇게 공간에서 여러분 직계좌표교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x하고 y에도 직각. X하고 Z에도 직각, Y하고 Z에도 직각, 90도 직각을 갖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공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하고 Y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게 만약에 전개예요. 전개파예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X하고 Y하고 전개가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Y하고 Z하고 이렇게 직각, 이게 자개파예요. 만약에 쉽게 말하면 그럼 전개 진행 방향은 어떻게 돼요? Z축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 전기자파라 그래요. 근데 이런 파는 도파관에 사용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우리가 도파관에 사용은 첫 번째 뭐냐면 TE파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TM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전개에 직교하는 파잖아요. 그죠? 전개하고 자개하고는 여러분 90도입니다. 직각. 그죠? 여기 얘가 뭐가 돼요, 여러분? 얘가 H파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야? E파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TE 원제로 모드라는 게 여러분 이 모드가 있어요. 자태, 형태라 그래요.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조선 시대에 보시면 어떤 여성이 한복 입고 이렇게 저 여성의 자태가 곱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 형태 이런 것들을 모드를 합니다. 어쨌든 그럼 TE 원제로 모드. TE파 중에서 TE에 M, N 파가 있어요. 모드. 그죠? 그러면 이게 M이고 N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봐봐요. 얘를 도파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X축이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걸 Y축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도파관 안으로 들어가는 파, 안에서 나오는 파, 이게 Z축이 방향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X축 방향에 요거를 여러분 가로 A, 요 가로를 B라 합니다. 아십니까? 세로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각각에 대한 원제로 이게 MM파인데 이게 지금 주어진 파는 원제로 모드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TE도 있겠죠. 그죠? TE MM 모드. 기본 파를 여러분 원제로 모드로 합니다. 아십니까? 여기가 M이 1이고 N은 0인 거. 아십니까? 이걸 기본 모드로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건 뭐예요? 이런 도파관은 뭐예요, 여러분? 구형 도파관입니다. 아십니까? rectangular 이렇게 해서 웨이브 가이드 해가지고 구형 도파관입니다. 구형 도파관도 있고 원형 도파관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주파수하고 주기하고를 두 개로 곱하면 숫자 1 상수로 일정합니다. 컨스턴트. 일정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뭐야? 시간축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전파가 나가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간파란 말이야. 공간파는 어떻게 되냐면
주파수가 있고 시간축이 아니기 때문에 파장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강속도 C가 됩니다. 빛의 속도하고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파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파장을 여러분 람다라 합니다. 람다분의 C가 되고 이거는 강속도 C는 10의 8성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진공 중에 일반적으로 이 공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야, 여러분? 도파간이란 말이야. 간. 맞습니까? 도파간 안으로 들어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파간은 외부가 여러분 금은 뭐 동 이런 거 좀 비싼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차단 파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의 주파수를 차단시켜라, 통과시켜라 이 말입니다. 낮은 주파수는 차단시키고 어느 정도 높은 주파수를 통과를 시켜야 해서 이 외부 가이드 도파간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필터 중에서 하이 패스 필터 기능을 합니다. 하이 패스 필터가 아니고 이런 같은 기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쪽만 통과시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차단 파장이 생깁니다. 차단 파장이 생깁니다. 그럼 봐봐요. 차단 파장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차단 주파수가 생기면 당연히 차단 파장이 생기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도파간 안에는 차단 파장이 생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차단 파장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C는 여러분 컷업이라는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컷업에 C를 갖다 연 겁니다. 그래서 차단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분의 이게 여러분 여기에 가로입니다. 가로. 아십니까? A분의 모드 M 모드의 제곱 플러스 B분의 세로죠. 세로의 N 모드의 제곱 분의 2의 루트 입실련 S US가 됩니다. 입실련 S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유전열, 비유전열 되겠죠, 그죠? 비유전열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실련은 어떻게 되냐면 입실련 제로, 입실련 S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비유전열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는 1입니다. 1. 그래서 이거는 비투자율이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는 1이니까 결국은 얘는 없어지고 2만 남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세요. TE 원제로 모드가 있잖아요. 그죠? TE 원제로 모드라 그러면 얘가 1이고 얘는 0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가 1이죠. 얘가 1이고 얘가 0이죠. n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a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2a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E 원제로 모드의 차단 파장은 2a가 됩니다. 아십니까? 가로의 2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로 길이의 2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TE 원제로 모드에 지금 원제로 모드잖아요. 여기서 차단 파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5cm가 됩니다. 아십니까? 차단 파장은 길이니까. 그런데 지금 구하라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용 주파수를 주고 어떻게 돼요? 간대 파장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간대 파장은 좀 이따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갖다 여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봐봐요. 여기도 갖다 여면 어떻게 돼요? 2a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cm잖아요. 5 곱하기 10의 cm니까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죠? 분의 강속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크가 되겠죠. 여기 구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차단 6이 되겠죠. 6, 5, 30 하니까 6기가헤르츠가 됩니다. 6기가헤르츠. 이렇게 됩니다. 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 주파수는 10기가 되고 차단 주파수는 6기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간내 파장을 잠깐 볼게요. 자, 간내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간내 파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파간 안으로 가는 파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간내 파장. 람다지 이게 뭐냐면 도파간 안으로 가는 파장 중에서 이거 간내 파장을 다른 말로 하면 임계 파장이랍니다. 스레스홀드. 그죠?
임계 파장이랍니다. 다른 말로 한계 파장, 임계.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이상의 긴 파장은 차단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긴 파장, 길이의 파장은 차단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돼요. 간내 파장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봐봐요. 이게 지금 차단 파장이고 이게 사형 주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 밑에 있잖아요. 분모 있잖아요. 분모만 쓰면 자, 분모만 써볼게요. 분모만 쓰면 루트 1 마이너스 간내 파장분의 기본 파장의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잘 봐요. 얘가 간내 파장이 얼마였죠? 아까 차단 파장이 어디였어요? 간내 파장이 차단 파장이 얼마였죠? 차단 주파수분의 강속도 C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파장은 어떻게 돼요? 주파수분의 강속도 C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 맞죠? 그래서 A 하면은 이렇게 된 거. 사형 주파수분의 차단 파장이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는 겁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해도 되고 제가 아까 뭐요? 여기에 차단 파장을 일반 주파수가 10기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일반 파장은 어떻게 돼요? 주파수분의 10기가니까 10 곱하기 10기가. 그 다음에 차단 파장, 우리 일반 파장을 얼마나 구했어요? 일반 파장이 이게 10기가이죠. 아니고 자 차단 파장이 우리가 얼마 있죠? 여기 차단 파장 그죠? 여기 5cm죠. 5cm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일반 파장은 어떻게 돼요? 일반 파장은 주파수가 사형 주파수가 10이죠. 맞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8승 그죠? 맞죠? 키로 메가 기가 9승이네요. 그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 0.3cm예요. 맞아요? 3cm예요. 3cm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요. 잠깐만요. 3 곱하기 이게 8승 날아가고 10에 마이너스 2승 되네요. 그죠? 그래서 3cm 맞네요. 그래서 이거 하면 얼마요? 요거. 뭐야 이것도. 얘는 이렇게 되죠. 얘가 요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해도 돼요. 아십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0.6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입해도 되고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다가 대입해서 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 주파수 알고 우리가 차단 주파수를 구했잖아요. 그죠? 6기가헤르츠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도 돼요. 바로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죠? 그래서 파장은 3cm. 그래서 3cm 구했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이렇게 공학 계산기에 이렇게 치시면 3.75cm가 됩니다. 뭐가요? 간내 파장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여러분.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도파간의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도파간은 그죠? 차단 주파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주파수 이상만 통과시키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역 하이패스 필터 기능을 한다. 그러면 차단 파장이 있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차단 파장이 생긴다. 그죠? 그러면 고기의 간을 어느 정도 긴 이상의 파장은 차단시킨다. 그게 간내 파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내 파장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도파간에는 웨이브 가이드는 여러분 P가 페이즈입니다. 페이즈 벨로시티 V가 속도죠. 그래서 이걸 위상 속도입니다. 위상 속도. 그다음에 그룹 벨로시티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상 속도가 군 속도보다 빨라요. 아십니까? 그래서 위상 속도하고
군 속도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강속도의 제곱으로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것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선설비 기사 중에서 일과제 중에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문제를 한 5문제를 뽑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